2023 발롱도르 투표 2위인 맨시티의 괴물같은 공격수 혼란을 제치고 손흥민은 최고 전성기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결정적 기회 전환율 1위 프리미어리그 킬러로 등극합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31일 SNS를 통해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결정적 기회 전환율 85.7%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 기회 전환율이란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득점으로 전환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찬스를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10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골 결정력이 출중한 선수를 분석한 결과 토트넘 주장이자 득점왕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손흥민이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 시즌 리그전 경기 선발 출전 중인 손흥민은 지금까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총 8번 맞이했으며 8번의 결정적 기회 중 골로 연결하지 못한 상황은 단 한 번뿐이어서 85.7%에 달하는 엄청난 찬스 전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손흥민과 득점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의 데이터를 통해 더욱 부각됩니다. 현재 손흥민은 8골로 모하메드 살라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는 11골을 터뜨린 전 시즌 득점왕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입니다. 이렇게 본인 커리어의 최고 전성기에 도전하는 그를 손흥민의 아버지는 월드클래스라고 불러줄까요? 그의 골 결정력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북런던 더비 아스널전에서는 아르테타 감독이 득점 이전이라는 영상입니다. 손흥민이 아스널전 공을 패스받은 후 골대로 후다닥 뛰어들어갈 때 아르테타 감독은 이미 얼굴을 감싸고 있죠. 또한 지난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에게 일도움을 준 브레넌 존스는 손흥민이 앞에 있어 그에게 패스만 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며 소감을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아는 것이죠. 뛰어난 선수들과 명장들은 이런 수치들이 밝혀주기 전에 골 에어리어에서 그가 공을 잡으면 90% 확률로 들어간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수치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선에서의 결정적 패스의 부재의 걱정의 소리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희박한 골 찬스에서 모든 골을 성공시킨 그는 이에 최근 부쩍 토트넘 이선의 원활한 볼 공급이 크게 아쉽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 그리고 시즌 초반 정신 못 차리는 히샤를리송, 부상으로 올해 복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솔로몬,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해 올해 중으론 완성형 폼을 기대하기 힘든 벤탄쿠르, 그리고 메디슨이 토트넘의 최고 이선입니다. 하지만 골을 마무리 짓는 원톱의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히샤를리송은 외쪽 측면으로 이동하여 보니 할 수 있는 빠른 스피드와 파워로 몸으로 수비수들과 부딪히며 전사의 모습으로 팀을 위해서 기꺼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아직 젊은 선수로 경기에 욕심이 없을 수 없는 선수지만 그만큼 뛰는 패스 침투 능력을 소지한 우수한 미드필더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귀여운 막내 동생 같은 외모를 가진 사르도 선수들 사이에서 훌륭한 미드필더로 매 경기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 막 몸이 풀린 노팅엄의 포레스트의 소년 브레넌 존스도 지난 경기에서 짧은 시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쿨루셉스키도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 경기 인터뷰 중 가장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의 포렘전 인터뷰인데요. 한 선수로서 그리고 팀을 위한 주장으로서 감정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경기를 2대0 승리를 이끌던 75분경 아까운 찬스를 날린 직후 그는 메디슨과 함께 교체되어 나왔습니다. 날아가 버린 찬스 직후 교체로 그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죠. 인터뷰에서 아나운서는 75분에 교체되어 나왔는데 아쉽지 않냐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아쉽죠. 아주 아쉽습니다.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싶다며 경기에서 아쉬움과 경기를 모두 뛰고 싶어하는 강한 승리욕을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도 결코 승리욕에서는 순둥이가 아니죠. 하지만 곧 그는 교체되어 들어오는 선수들을 응원했다고 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어린 선수들이 충분히 뛸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팀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 문득 그는 첫 독일 리그 입단 시절 부상 후 폼이 올라오지 않아 벤치를 데우던 신인 시절을 그렸을지 모릅니다. 손흥민이 2010년 8월 개막한 데뷔 시즌을 앞두고 첼시와의 평가전에서 존 테리와 충돌의 부상을 입으며 분데스리가 신고식을 3개월간 미루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세계 4대 스트라이크이자 함부르크 동료였던 판니스텔로이가 너를 기다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준 일화는 이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손흥민은 이 일화를 두고 당시 판니스텔로의 위로를 받고 펑펑 운 기억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7세에 그는 우수한 기량으로 유럽에 진출하였지만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소년까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유럽 리그 13년을 겪으며 부상으로 부진한 시즌, 개인적 영광을 얻은 시즌, 매 시즌 그의 롤모델들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몸에 새기며 노력하는 성장형 선수일 겁니다. 31살의 손흥민 선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복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경기를 끌어가는 시선이 넓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던 선수들의 부상과 재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며 이 선수가 지금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바뀌던 그 순간은 그가 팀의 주장다움을 하나 더 쌓아간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결승골 성공 후 손흥민 선수가 가장 기뻐한 일은 그의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로 영입한 브래든 존슨이 부진에서 벗어나 교체 출전하여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 올린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를 불러 같이 세레모니 하자고 했죠. 경기가 끝나고 그는 인터뷰에서 그의 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벤탄쿠르의 복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벤탄쿠르는 나를 웃게 했다. 그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선수다. 벤탄쿠르의 복귀는 마치 새로운 선수 영입과 같다. 그의 복귀를 기다려왔으며 오늘 경기에 나섰을 때 감정이 북받쳤다. 그는 나의 좋은 친구이고 매 순간을 즐긴 동료라며 그의 복귀를 그 자신만큼 기뻐하는 선수입니다. 또한 벤탄쿠르가 건강하게 복귀해 감사하고 더 이상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팀에 큰 힘이 되는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골을 넣고 골에 직접 관여하는 것만이 축구 선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비가 공을 공격까지 적극적으로 침투시켜주고 미드필드에서 중간 공간을 창출하고 윙이 수비수들을 체력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 모두가 합쳐져 하나의 축구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것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불신을 심어줍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10점 무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필드 위에서는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경기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한 순간을 만들려고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것을 알고 주장으로서 나에게 패스를 해준 선수뿐 아니라 실책을 저지른 동료, 너무 열정적이어서 기회를 놓친 동료, 몸을 날려 공을 막아준 동료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격려하며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클래스라고 부르는 선수는 마냥 공을 잘 차는 선수는 아닐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의 롤모델 판니스텔로이 선수가 그랬고,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가, 맨시티를 우승으로 이끈 주장 케빈 더브라위너가 그랬습니다. 그들도 신인 시절 순둥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기량의 신인 시절을 보낸 그들은 주위의 견제 대상 1호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 필드에서 누구보다 더욱 거칠게 플레이하던 선수들이었죠. 그런 그들도 후배가 생기고 팀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며 우승으로 가기 위한 내적 성장을 합니다. 팀을 챙기고 후배들이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팀이 우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고, 경기에 뛰는 선수, 벤치에 있는 선수, 부상을 이겨내기 위해 재활을 하는 선수 모두가 함께 트로피를 기쁘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선수를 우리는 월드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아직 시즌의 4분의 1 경기까지만 온 시점입니다. 우승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너무 길게 남았습니다.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비판보다는 격려를, 긍정적인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현재 한 팀을 만들려는 주장 손흥민 선수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장 안팎으로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봤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제는 조금씩 그를 월드클래스로 인정해가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경기는 분데스리가의 소년이었던 그를 토트넘에서 뛸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왔던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하는 런던의 강호 첼시와의 경기입니다. 그를 발굴한 포체티노는 손흥민 선수를 지금도 최고의 선수이자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아끼는 제자가 예전 본인의 팀주장으로 성장한 모습 보며 선의의 경쟁자가 된 은사는 어떤 전술로 맞이할까요? 관련 소식 계속해서 스포츠 감성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세계에서 빛나는 모습 항상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